자산 규모,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일정한 상장회사 얘기고요. 아마 몇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그 준법 통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 가지고 우리는 준법 통제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제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항의 그 상장 회사는 이런 준법 통제 기준의 준수의 업무에 담당하는 일명 준법 지원인을 한 명 이상 둬라. 그래서 해놨고요. 또 이 준법 지원인은 이러한 그 준법 통제 기준을 이제 준수해서 그 결과를 이사에 보고하라 해서, 물론 이때 그 상장회사가 그 준법 지원인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5항의 준법 지원인은 이 변호사들한테 아주 그 기회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로스쿨 만들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이번에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5년 이상의 근무한 사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회사에서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부담이 가니까 3번을 집어넣었어요. 기타 그 밖에 법률적 지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해서 뭐 회사 내에서 있는 담당자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준법 지원인은 이제 임기는 3년을 임기를 하고 있고요. 상근 업무를 합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냥 어려울 것들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그 얘기고요. 뭐 현재는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히 그러면 혜택이 뭐냐,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런 거 지켜서 혜택이 뭐 있을 거냐 그랬는데, 뭐 혜택은 거기에 그 준법 통제 제도를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문제가 됐을 때는 원래 양벌 규정으로서 이제 회사한테 벌금형이죠. 그 회사한테 주는 벌금형을 면제해 주겠다. 하여튼 그런 그 상법상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 지원인은 이제 거기 몇 개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임면은 누가 한다고요? 그 이사에서 한다는 거 수 있고요. 3년 상근 제도다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제 적어도 5천억, 자산이 5천억 이상인 회사 정도가 이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애울 것들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임원 제도가 있고요. 집행임원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것도 역시 2011년에 법이 바뀌면서 들어온 제도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임원은요, 자, 임원은 사실 자, IMF가 오면서요, 각종 이사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사들이 이제 한마디로 뭐죠? 등기 이사가 있고요. 비등기 이사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임원들이. 그죠? 이사, 뭐 항무이사, 전무이사. 실질상 그 등기 이사 같은 경우는 몇 명 한 명 두면 두고, 실제 비등기 의사가 실제 임원 역할을 하죠. 실무상 그렇잖아요. 주로 CEO들이 사실 이 등기부에는 없어요. 그죠? 있더라도 한두 명만 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한 임원이죠. 실제 실무진이지, 이사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투자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집권 임원 중에서 주로 이제 실무상은 이제 비등기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법에서 그 집행 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임원은 밑에 참고로 외우지 마세요. 참고로 임원 우리가 보통 임원 보세요. 밑에 임원 그러면요. 보통 이제 등기가 안 된 사람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비등기이사, 뭐 미등기이사, 뭐 사실상 집행임원 해가지고 하는데 뭐 요즘에 뭐 CEO, CFO, COO,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들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무상 쓰는 임원하고 이사는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 그러면 등기사처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CEO 그러면 사실 모두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를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CEO라고 그러고요. 그 밖에 뭐 CO나 CFO도 있어요. 뭐 재무 담당 대표이사, 뭐 CFO, 그죠? 뭐 관리 책임자 담당 최고, COO, 이거 아퍼레이션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오히려 등기사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법에서 집행 임원을 만들 수 있다 그야. 그래서 들어온 것이고요. 볼까요? 8조 2 제가 조문 보겠습니다. 자, 1항에 회사는 집행 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주로 이때 집행 임원은 주로 상장 회사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집행 임원은 사실 대표이사예요. CEO지. 그러니까 별도의 대표이사도 필요 없죠? 집행 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그죠? 예. 뭐 하늘아래 두 개, 그죠? 예. 해가 없는 것처럼. 물론 집행 임원도 민법상 위임, 회사에서는 임원이죠. 그래서 3항에 집행 임원이 설치된 회사들의 이사회에서는 그 이사회에서 이제 마치 집행 임원을 뽑을 수 있죠. 또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뭐 각종 집행임원의 보수도 결정할 수 있고, 그죠? 또 4항에 집행임원의 설치회사는 이사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이사의 의장을 둘 수도 있고 규모가 좀 되는 거죠. 예. 일단 이제 우리는 뭐 시험 공부로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한두 개 보고 맞히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임원은 역시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이고 대표 집행임원이 사실 대표이사 CEO죠. CEO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제 기능을 이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감독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의상도 있고, 임기는 이제 조문상 2년. 이사는 보통 등기사는 3년이죠, 임기가. 여기 이제 임원들은 2년 단위로 돼 있고요. 권한은 이제 업무 집행, 주로 업무 집행 담당이죠. 그래서 정관과 이사회결로서 위임받은 할 수 있고, 책임을 지죠. 이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뽑고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거 정도. 그리고 보고는 3개월마다 보고하라. 이사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사의 경업금지, 기획금지, 대거래 이런 책임들 다 집니다. 그래서 법에다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게 한 B급 됩니다. 중요한. 그래서 그거 박스 하나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뭐 조문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언더라인 친 것들 위주로 보는데, 그랬다 박스에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렵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덧 이제 자본의 문제인 이제 신주 발행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사채 이 두 가지 배웁니다. 신주 발행 뉴 이슈런스라 가지고, 신주 발행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 5,000원짜리, 그죠? 가, 뭐, 만주였다. 그죠? 1만주. 액면가를 5,000원 해가지고, 자본금을, 만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립시에, 그죠? 주식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예컨대 뭐 4만주, 앞으로. 4만주. 맞네. 4만주 정도를 앞으로 예정, 그죠? 장내에 발행할 주식이죠. 그래서 4만주 범위 내에서 처음에 만주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만주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들어왔겠죠. 자기네들이 돈 냈겠죠. 그래서 했어요. 자, 이제 세월이 지났죠. 자, 세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회사가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두 번째 또 신주를 그러니까 이제 4만주 범위 내에서 3만주까지 또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아예 10만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바꿔야겠죠, 같이. 그래서 따라서 신주 발행은 아까 발행 예정 주식수가 이제 한마디로 뭐죠? 회사에서 수권 자본, 회사에서 자기가 자본을 우리가 수여받은 권한이 4만주였죠. 그러니까 그 4만주라는 범위 내에서 이미 발행한 만주 빼고 3만주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 미발행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러한 신주 발행은 이사에서 모여서 야 만주를 발행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면 됩니다. 자, 신주 발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일반적인 통상의 신주 발행이 있고요. 그 밖에 나번에 있는 특수한 신주 발행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배웁니다. 배우고 또 어떤 건 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 신주 발행은 이제 416조 이하의 조문에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제 신주 발행은 이제 예컨대 다시 만약에 2015년에 2014년도 설립했어요. 근데 올해 2016년에 다시 만주를 발행하려고 그래. 그래서 5,000원씩 다시 만주를 또 발행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좀 주주가 지금 갑1, 갑2 이렇게 썼습니다. 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5,000주씩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주주 명부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갑1 5,000주, 갑2 5,000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500만 원씩 이제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원래 신주를 발행하면요, 다시 똑같이 만주 발행하면 똑같은 이 비례적으로 똑같은 비례로 줘야겠죠. 얘도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5,000주씩 줘야겠죠. 그죠? 비례로. 그래서 이 구주주, 종래 주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갑투가 나는 그냥 돈 없어, 5천만 원 투자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죠? 이 사람이 뭐죠?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죠. 포기하면 뭐죠? 이 포기한 거를 갖다가 이제 갑안이 자기 친구를 끌어들이죠. 야, 네가 인수해. 해가지고 여기 5,000주를 새로 발행하는 5,000주를 이제 갑3로 이렇게 5,000주를 갖다가 끌어들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역시 2,500만 원 가져오겠죠. 가져오면 나중에 주주 명부가 또 이렇게 늘어나죠. 갑3로 늘어나면서 얘는 이제 만주가 되겠고 바뀌겠죠. 네, 바뀌겠죠.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이제 통상의 신주 발행은 이렇게 주주한테 주는 게 원칙이지만 제3자한테도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액면 주식이라면은 이제 아까처럼 액면이 5,000원짜리라면은 그 신주 숫자 만주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만큼 새로운 자본금은 5천만 원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순자산도 증가한다. 원래 자산은 원래 공식이 자본에서 부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퀄이니까 이쪽이 늘어나면 요게 늘어나면 이게 늘어나죠. 그죠? 네.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이 줄죠. 그죠? 이렇게. 특수한 신주발행은 이제 뒤에 볼 겁니다. 볼 것이고요. 쭉 가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한테 먼저 신주를 인수할 것이에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임자 봅니다. 뒤에 배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신주 발행은 누가 결정한다? 항상 이사회다. 이사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주총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입니다. 이게 신주 발행을 했는데, 보세요. 아까처럼. 이 사람이 말도 없이 얘한테 신주 발행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걔한테 주식 안 줬습니다. 그러면 신주 발행 침해됐죠? 그러면 거기 신주 인수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신주 발행 중지해라. 그러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현물 만약에 K4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갑포죠. 이 원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공장에 있는 기계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를 해서 얘한테 만주를 주려 했어. 만주를. 그러면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주식을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현물 출자자한테만 주는 주식이니까 이건 얘들의 침해는 아니죠. 얘는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현물 출자자한테 줬다고 그것이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무효 소송할 수 있는데, 신주 발행 무효라는 걸 다툴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1년이 지나면요, 주식이 또 돌아다니거든, 이렇게. 돌아다니까 또 나중에 그걸 무효시키면요, 그걸 양수한 사람들은 또 피해자가 있으니까, 신주 발행의 효력은요, 거기서 신주 발행의 효력이란 말은, 그러면 언제부터, 보세요. 그건 종래 주주가 갑완이 있었고 갑투였습니다. 그러면 신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신주를 돈을 내요. 예컨대, 2016년 1월 5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냈죠. 그러면 돈을 낸 언제? 다음날. 1월 6일부터 이 갑수리는 이 신주에 대한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의 효력이란 말은 신주가 되는 시기예요. 새로운 주주의 시기야. 그거는 다음날입니다. 돈 낸 다음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신주 발행 효력은 나베길 돈을 낸 날 통장에 찍힌 날짜가 있거든요. 거기에 찍힌 다음날입니다. 자, 신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 주주들이 보세요. 그러면 이사에서 가반 주주 가반 있고 그다음에 K1, K2가 이제 이게 임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감사하고 그러면 주주가 이사들이 만약에 만주를 발행했는데 그죠? 5,000주만 한다 그래. 그러면 이 나머지를 갑완이 나머지 5,000주를 인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인수로. 일단
왜냐면 이사에서 결정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자본 충실 원칙상 자기가 인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죠? 잠깐 볼까요? 지금 만약에 K1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기로 했는데 안 냈을 때도 여기 처음처럼 여기는 아까 A1이 그 인수 담보 책임을 지는데 돈을 계속 안 냈다. 그랬을 때 얘는 그 담보 납입 돈을 내야 되는 책임은 없습니다. 인수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법 펼치시고 나중에 배우지만 이사는 인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돈이 안 들어왔다고 자기가 대신 돈을 내야 됩니까?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전망도 없는데 이사가 그 주식을 사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납입한 책임까지는 없다. 6가지가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어요. 아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 처음에 자 2014년도 주주명부 14년도 주주명부에 보니까 갑이 5천 주고 그죠? 이게 2,500만 원이야. 여기 갑1, 갑2도 5천 주고 2,500만 원입니다. 근데 자 다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만주 발행합니다. 그래서 갑이 역시 똑같이 이제 5천 주를 대가 사겠다래요. 인수를. 근데 얘는 똑같이 얘도 5천 주에 대한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래 주식을 이제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주식에 대한 인수권도 이걸 팔 수 있어요. 5천원짜리 5,500원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신주 인수 권리도 권리니까 이것도 양도할 수 있다. 가번에 따라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은 우리가 정관에 있거나 또는 정관의 추천 교류 정하는 거 아니면 보통 이제 이사의 교류로서 인정해 줍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직 주식이 없잖아요. 원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주식을 발행 안 했잖아. 돈 내고 나올 거 아니에요.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있다라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줍니다. 그죠? 당신한테 언제 주식을 5천 주를 주겠다라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을 해요. 그럼 그걸 주면 되는 거지. 팔 때, 그죠? 따라서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가 곧 주식의 양도죠.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갑투가 5천 주 받을 수 있는 그 신주인수권 증서를 여기 있는 K한테 팔았다. K1한테. 또 K1 다시 또 K한테 팔 수 있죠. 돈을 붙이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어음스페처럼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증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권리 주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분실했어 하든지 그러면 그것이 악이나 주관식이었다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은 사람도 선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러한 그 신주인수권 증서는 이제 따라서 거기 그 42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뭐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의 교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양도도 뭐 신주인수권을 교부를 해야만 된다. 그죠? 마치 이건 어음스페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 나중에 청약서 써야 되죠? 그 신주 인수권을 가져와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상실한 사람은 그때는 청약서로 할 수 있죠. 이걸 분실했어.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럴 때는 별도의 청약서를 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법무사무실에서 만들어주죠? 청약서 해가지고, 그죠? 갑은 5천 주를, 그죠? 써줍니다. 양식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상업등기할 때, 상업등기할 때 아마 양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할 때. 따라서, 됐고요. 자, 1항의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주주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한테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청약이지. 그죠? 또 이사해서 양도한다고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정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맨 끝에 언더라인에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방가를 이번 거예요. 그 아까 이사해서 이걸 양도한다고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갑투가 전화를 해요. 이사한테. 야 빨리 양도한다고 정해. 안 정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얘가 주식 5천 주를 회사죠,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5천 주를 나중에 신주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양도한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이사가 양도에 대해서 이사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민법상 채권 양도처럼 해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판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는 증서로서 양도를 하라. 그죠? 예. 따라서 그런 양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다음 페이지에 그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양도를 했어요. 그것이 회사에 대해서 무효입니까? 예, 그렇지는 않죠. 그죠? 만약에 회사가 나중에 승낙하면요. 승낙하면 효력이 있죠. 승낙 안 하면요. 효력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판례 문제가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신주 발행 절차를 보면, 일단 신주 발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416조에 신주 발행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뭐죠? 이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416조입니다. 그 회사 성립 후죠. 이건 회사가 성립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정관의 균형이 없다면은 이사에서 다 결정합니다. 물론 정관으로 주총해서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죠. 물론 1인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신주 발행도 주총이 결정합니다. 이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주의 종류, 또 발행가액, 아까 액면가가 5,000원이지만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 그러니까 할인 발행이 있을 수 있고 할증 발행이 있을 수 있죠. 납입기. 특히 무액면 주식일 경우에는요. 발행가액 중에서 얼마큼을 자본금을 할 것인가. 아까 뭐죠? 아까 무액면 주식은 뭐예요? 예컨대 지금 5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자본금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만.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발행가액 중에서 나는 그것만 하겠다라는 금액을 정하라. 그리고 신주 인수의 방법. 또 현물 출자를 하는 자가 누군지. 또 걔한테 주식을 몇 개 줘야 되는지. 그죠? 정해놓죠. 그죠? 부여할 주식수. 또, 아까 5번에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도 결정할 수 있죠? 조문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6번에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꼭 발행하는 거 아니고요. 주주가 청구를 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주주가 청구하면 내가 발행해 줄게. 이렇게 할 때 그 기간도 정해놔야죠. 자, 발행 가액은, 그죠? 액면, 그죠? 즉, 미달 할인 발행이죠. 5,000원짜리를 1,000원에 할 수도 있고, 시가 발행,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증과 할인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가 발행, 액면 미달. 자, 그래서 액면 미달, 자, 액면 미달 발행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걸 작게 했을 때는, 이게 법원에 허가받습니다. 볼까요? 417조, 별 75. 물론 이제 이것은 상업등기 때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회사가 성립하고,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주총 결의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왜냐면 기존의 주주는 5,000원에 샀는데, 그죠? 갑자기 4,000원에 판대.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자기는 앉아서 그냥, 그죠? 그래서 마치 아파트 가격 따라오는 것처럼 자기는 처음에 5,000원 샀는데 더 싸게 팔면요. 당연히 그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얻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법원의 인가가 필요해요. 그러한 요건일 때만 액면 미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미달 발행은요, 미달이죠, 미달이. 액면 미달 발행은 2년이 지나고요. 주총 특별 결의가죠.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죠. 그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옛날 애올 때는 저는 그냥 미달이 하면은 2주 인가 이렇게 했어요. 2주 인가, 2년 주총 인가. 이렇게 2주 인가, 2가 뭐죠? 2년 지났을 거, 주는 주총 특별결의가 있었을 거, 인가는 뭐예요? 법원이 인가 받을 거. 이 3단계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주총에서 그 발행 가액을 얼마를 할 거야? 당연히 5천만, 액면보다 낮게 해야죠. 5천원 할 것인지, 3천 할 것인지, 그제? 그 주총에서 결의해야 되고요.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아까 법원에 인가를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그런 말이에요. 회사의 현황과 사정을 참작해서, 그 최저 발행을 4,000원이 아니고, 4,000원이 아니고, 4,100원에. 그래서 바꿀 수 있죠. 법원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인가할 때. 보니까 우리가 회계팀에서 100원 더 올려라. 뭐. 또는 5,000원 해. 그죠? 5,000원 해.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법원은 이제 이게 까다로울 때는 검사인을 선임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인가 얻으면 이제 그때부터 한 달 내에 발행하면 됩니다. 그때 발행을 하고, 뭐, 이게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거 어차피. 됐죠? 자, 이번엔 이제 시가 발행. 이번엔 이제 업하는 거죠. 업하는 거. 그죠? 시가 발행은 다음 페이지에 그 신주의 발행 가액을 현재 시가에 준해서 주로 이제 시가라는 것은 주로 액면 초과 발행일 때를 말해요. 그죠? 초과 발행. 미달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 자, 신주 인수권은 일단은 이제 아까 봤듯이 뭐죠? 신주를 뭐 전부나 일부를 그죠? 신주란 건 이제 보통 주주들이 옛날 주주들이겠죠? 그 주주들이 그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418조 보시면요. 자, 1항 주주는 이제 일단 주주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주식수만큼 자기가 가진 주식수만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만큼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주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제 2항. 자, 2항은 그러니까 1항은 주주회자 배정하는 경우고요. 2항은 제3자 배정입니다. 근데 예외로 회사가
정관에 정해야 돼요. 정관으로, 조문에 있어야 되면 정관으로 주주 외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3자 배정은요, 구주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에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이것도 애호에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신재경 배웠어요. 신재경,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경영상 목적 달성. 요 신재경은 세 가지일 때만 제3자한테 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일정한 배정일이죠, 배정일. 그 배정한, 그죠? 그 배정일 날, 그날에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이 요 주주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뜻을, 그죠? 적고, 또, 그때 그 사람은 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배정일 2주 전에 미리 공고를 해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주 명부를 폐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이 주주 명부 폐쇄 기간일 때는 폐쇄 기간 동안에는 주주를 양도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 2주 전에 공고를 미리 하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3자한테 줄 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항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즉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그죠? 416조에 있는 아까 그 결정사항들에 정한 사항들을 적어도 돈 내기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일일이 알려라 해서 신주 발행 사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놨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라는 말은 이제 가버는 주주고 다음에 이건 제3자입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구주주가 옛날 주주가 각자 자기가 가진 주식 비례, 그러니까 10%하면 10%겠죠. 비례해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이건 주식 평등 원칙입니다. 그죠? 5%내로 5% 받을 수 있고 50%도 50% 받을 수 있고, 물론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특수하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만약에 이것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신주 발행 중지하는 신주 발행 미리 하는 중지 청권이 있고요. 유치청권이 있고, 그래도 안 했다. 발행했어. 그러면 나중에 신주 발행 무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신주 인수권 침해했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3자도 신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은 주주가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조문에 보듯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도 신주 인수권을 줍니다. 그래서 발행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3자 배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주주가 보세요. 아까 주주가 인수를 해요. 그럼 아까 이거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5천주죠.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5천주 발행할 수, 나중에 10,000주를 발행하면요, 이 사람이 5천주를 가져요. 그럼 얘가 안 받는데, 그러면요, 얘가 갔죠? 그럼 플러스 5천주는 뭐예요? 이거는 주주가 아니죠. 초과한 거. 그래서 거기에 자기 목을 초과해서 받는 것도 제3자 배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두 가지죠.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정말 있는데, 법률에서 의해서 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절한사채하고 신주인수권 같이 한마디로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한테 주식 대신에 나중에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란 그 사채를 발행하면서 나중에 신주를 전환시키거나 또 신주를 주겠다는 식으로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죠. 그때는 당연히 그 사채권자가 전환 신청할 때거나 그럴 때
신주성을 갖습니다. 그럼 법률에 받아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관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제3자에게 주는 경우는 주로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이건 주주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서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총 결의하고 공증받고 그렇습니다. 의사록을. 따라서 이러한 것도 차화서에다 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도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역시 정관에 근거를 둬서 주주가 씁니까?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여기 서울대 학생인데 나이가 이제 21살이래요, 자기가.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K라는 사람의 거기다 자기가 여기다가 2억을 투자하겠다. 2억을 투자할 테니까 증자해라. 그렇게 한대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기껏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제 뺏길까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K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주주가 A1, A2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좀 잘 나가고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수입이 갔다가 인터넷 수입이 10배가 늘어났어. 수입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K회사에서죠. 여기에 있는 다른 갑이 이 주식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얘가 한 20%를 가지고 있어요. 야금야금 모았어요. 그러면 현재 주식에 대해서 얘가 20% 권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K회사는 이때 이러한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에 두 배를 발행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10% 줄 거 아니야. 비율이. 얘한테 안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 줄 수 있네, 거지, 얘한테. 우리가 만약에 이 K회사가 자기 아들을 A4를 내세워가지고 얘를 주면 될 거 아니야. 신주, 만주를 얘를 안 주고 얘 제3자 배정을 해가지고 얘를 다 주면 좋은데 우리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문에는 정관에 의해서 뭐죠?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그죠? 또 재물을 불어야 되는 문제, 경영 목적, 이런 이런 세 가지 경우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뭐야?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신주 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신주 발행을 발행하면, 나중에 얘가 신주 발행 무효소송 하겠죠. 그럼 깨질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발행할 때는 법무사한테 그러겠죠. 재무조사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등기관은 그냥 해주죠.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너 내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등기한 다음에 얘가 무효소송하면 이게 다 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 발행이 됩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볼까요? 그게 2009년도 1월달 나왔죠. 1월달에는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에요. 1번 주주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권이나 그 지배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한테 신주를 준 것이 구주주에게 침해가 된다 이거예요. 왜 주냐고 하죠, 걔한테. 주식은 얘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A1, A2, 옛날 주주가 다 줘야 되는 왜 갑자기 대가 나타나가지고 줘야. 그럼 어떨 거야?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에버랜드에서 했던 거죠? 이걸 피하려면
얘한테 뭐죠? 전환사채를 주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전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전환사채를 줘가지고 얘를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다른 걸 써먹어야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판례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신주를 줍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포이즌 필이라고 해가지고 포이즌이라는 말은 이제 독약. 독이 든 알약이죠. 필이 알약이죠. 이 독이 든 알약을 갖다가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갑이라는 얘가 자꾸 주식을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의 경영권이 문제가 돼요. 근데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즉, 제3자 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신주를 발행을 해서, 그죠? 또는 얘가 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적대적 매수자가 주로 20%죠.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트리거링. 트리거라는 것은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이 들어와서 야, 회사 내놔. 딱 당기려고 한 상태. 20%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 트리거링 포인트까지 왔을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주를 발행해서 그냥 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돈을 돈을 빌려가지고 얘한테 다 줘버려. 근데 그거는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지. 마치 독배를 먹는 거지, 독배를. 그죠? 네, 그런 거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은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제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뭐 이해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가 신주 발행할 때 신기술, 신재경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어떤 정관이 정하는 것도 없는데 단순히 경영권 분쟁이 돼가지고 경영권 지배권 박살을 위해서 큰아들한테 작은아들한테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없습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 절차는 일단 뭐죠? 일단은 신주한테 배정일 공고를 하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고요. 보통 2주, 이제, 배정, 실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갑1이 나는 2,000주 주세요. 갑2가 나는 1,000주 줘. 이렇게 청구를 하죠. 그래서, 청구를 하면 이제 그때, 이걸 청구하는 걸 우리가 청약합니다. 청약이라고 하고, 이제, 회사에서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배정하기 전에 적어도 2주 전에 언제 배정할 거라고 배정이 공고하면 그 2주 동안에 청약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것도 2주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면요 3일이면 나와야 등기가. 그러니까 보통 실권 요런 기간도 단축시키는 것도 만들어놔요. 공고를 단축할 수 있어요. 공고를. 법무사한테는 좀 단축하죠. 그래서, 일단은, 물론 실권 예고라는 건 뭐죠? 청약을 안 했을 때는 이제 시고한다. 그죠? 청약을 안 했을 때는 시고한다. 라고 이제, 공고나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죠? 근데 이제, 따라서 이렇게, 자기는 갑1이 5,000주. 그죠? 갑2는 나는 2,000주. 그죠? 네. 없었죠? 근데 새로운 주주가, 제3자가 이제 3,000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배정을 하죠. 배정을 하면은 그때 돈을 내야죠. 예컨대 2016년 2월 7일 날에 이제 납입기일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내야 돼요, 돈을. 그럼 이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죠. 5천만 원이. 그래서 잔고점에서 띄면 되죠. 5천만 원 딱 떠야죠. 그거 갖다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주주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등기는 그 다음날부터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관에 있는 자본 총액이 뭐죠? 예컨대 아까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5천만 원에서 10만 점 해가지고 5억이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발행해준 주식수를 아까 4만 주에서 10만 주로 늘려야죠. 그래서 그것도 다 늘리는 변경 등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듯이 일단은 이제 절차는 이사에서 결정을 해서 의사록을 이사의 의사록을 갖다가 법무사가 공증을 받습니다. 받고 또 신주 배정을 지정 공고하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을 확정을 합니다. 배정에는 일정의 기준이 있는데 그때 주주멤버 폐쇄 기간 중에는 그 전에 또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따라서 그 기준일에 해당하는 그 주주가 신주 인수권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주 배정일까지 만약에 그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까지 명의 개설을 하지 않으면은 양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은 실기준, 그죠? 그 신주 받을 수 없는 주주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자한테 최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양도할 수 있다는 것도 혼자 합니다. 거기 무기명 증권은 지우세요. 지금 무기명 없어졌죠? 이거 옛날 건데, 예. 무기명은 지우세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신주를 인수를 하죠. 그래서 청약과 배정을 합니다. 청약은 두 가지가 있죠. 신주 인수권 증서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청약서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를 했더라도 돈을 내야죠. 돈을 내야지 뭐. 그래서 출자를 향한 것이고, 그때 실권주가 날 수 있죠. 단처리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쭉 배우겠습니다.